국회에서 5개 부처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동시에 진행되었는데요. 자녀를 동반한 해외 출장, 이중국적, 자녀 증여세 탈루 문제가 거론되는가 하면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세종 아파트를 살지도 않다가 팔아 2억 원의 차익을 남겨 논란입니다. 또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아내가 고가의 수많은 도자기들과 샹들리에 등을 세관 신고도 없이 대량 반입해 밀수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후보자들이 제각각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사과했지만 야당은 부적격 후보자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배달앱 2위인 요기요 인수의 SSG, 롯데 등 유통대기업들은 물론 숙박 플랫폼인 야놀자를 비롯해 홈플러스를 보유한 MBK 파트너스 등 해외 대형 사모펀드들까지 예비 입찰에 참전하고 있습니다. 요기요는 공정위에서 배달의 민족과 합병을 불허하면서 인수합병 시장에 나오게 된 것인데 시장 점유율은 약 30%로 매각 가격이 1조 원에서 최대 2조 원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만일 신세계나 롯데가 인수할 경우 기존 대형마트나 편의점의 배달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GS25 광고에 지속적으로 남성 혐오 내용이 포함되어 왔다는 논란이 확산되면서 청와대 청원에 가맹점주들 소송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논란이 된 포스터에 극단적 페미니즘 커뮤니티로 불리는 메갈리아의 상징이 다수 포함되었고 수정본에도 문제 소지가 있는 이미지가 의도적으로 추가되었다는 의혹인데요.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군부대 PX에서 GS25를 빼라는 청와대 청원에 수만 명이 참여했고 매출의 반토막을 우려해 본사에서 피해 보상을 하라는 가맹점주들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헐리우드 스타 안젤리나 졸리가 한국과 한국 영화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 화제입니다. 졸리는 한국에 아들을 유학 보낸 학부모로 아들 매덕스는 연세대에 입학했는데요. 영화 내가 죽기를 바라는 자들 개봉을 앞둔 온라인 간담회에서 한국에 대해 특별한 애정을 느끼느냐고 묻자 물론이라며 단번에 답한 것입니다. 특히 올 11월 개봉할 마블 영화 이터널스에 함께 출연한 마동석에도 칭찬했고 한국 영화에 함께하고 싶다는 바람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물방울로 실내 공기를 정화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물을 안개처럼 뿌릴 때 고전압을 걸어 물방울에 정전기를 띠게 만들어 공기 중에 미세먼지를 달라붙게 만드는 방식이라고 하는데 필터 교체 등이 필요하지 않아 경제적으로도 의미가 높고 활용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5호선 장안평역에 실험한 결과 초미세먼지를 최대 98%까지 제거했다고 하는데요. 연구진은 여기에서 다양한 악취와 바이러스 등 성능 검증을 넓혀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이 코로나19에 대한 집단 면역 달성 가망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이 뉴욕타임즈 일면에 보도됐습니다. 통제불능이 아닌 관리 가능한 위협으로 바뀔 가능성은 높지만 가까운 미래 혹은 어쩌면 영원히 집단 면역의 기준점을 넘어서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전염성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과 여론조사상으로는 30%가량의 미국인이 백신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독감과 같은 계절성 질병으로 바뀔 가능성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